이제 우리 뭐 하면 되죠? 내가 범인이 아닌 증거들을 더 모아야 되나요? 아님 그 친구들의 탄원서 같은 걸 받아볼까요? 그 전엔 나한테 한 말 중에 단 1%도 거짓이 없나요? 없는데요. 그 1% 때문에 나머지 99%까지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알죠. 근데 왜 그러는 건데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요. 함기수를 형이랑 같이 짜고 죽였나요? 아니요, 절대 아닌데요. 왜요?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이 무슨 말을 하면 짜고 죽인 사실이 나오기라도 하나 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근데 혹시라도 뭔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건 비밀이야. 변호사는 그걸 얘기하면 안 돼. 변호사 윤리장전 23조. 변호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알지?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보기보다 좀 똑똑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내 말만 믿고 내 말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법이란 걸 좀 공부해보니까 말입니다. 법은 준수하는 게 아니라 잘 이용하는 거더라고요. 지난 기일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변경은 안 하셨네요. 네, 공소 유지합니다. 변호인은 증거들을 전부 부동했네요. 네. 오늘 재판 무지하게 길겠구만. 난 내일 재판에서 모든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부인할 거예요. 정필승 씨 쪽 증거뿐만 아니라 정필재 씨 쪽 증거까지도 몽땅 다. 증인은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뛰어나오는 두 사람을 목격했다고 했죠? 네, 그 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네. 저기 앉아 있는데요. 증인은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죠? 한 15m 될라나? 증인, 이 사진이 누구로 보이시죠? 우리 언니 사진 같은데? 거짓말 탐지기 결과 역시 두 사람이 피해자 함기수를 죽이는데 공모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조사한 결과라 신뢰할 수 없고 또한 판례를 보더라도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장 변호사님을 오해했네요. 검사랑 짠 게 아니라 차 변호사님이랑 짜고 검사를 아주 탈탈 터는데요. 검사가 너무 쉽게 털리고 있다. 일부러 털리는 것처럼. 아이 설마요. 이게 사건 현장을 찍은 CCTV입니까? 네, 좀 더 그 선명한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증거 목록을 살펴봤는데 CCTV 화면을 하나만 제출했더라고요. 원래는 2개인데 그것도 일부러 현장이 잘 안 보이는 것으로 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검사가 이 상황을 세팅한 것 같다는 거죠. 문을 열어서 한 사람만 놔주고 그 문으로 들어가 남은 한 사람을 잡는다.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때 나가세요. 괜히 남아있다가 잡히지 말고. 이러다 CCTV도 부인하면 대단한데요. 두 변호사님이 증거 능력을 모두 부인하게 되는데요. 증거가 다 없어지고
둘 중에 한쪽만 자백을 하면은 자백 보강 법칙 때문에 한쪽만 유죄고 한쪽은 무죄가 나는데 장 변호사님 설마 죄수의 딜레마를 쓰는 거다.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유죄 증거로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참고 자료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강도 살인했다는 증거 모두가 다 없어지면 그때 정필승 씨는 자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 둘이 짜고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야, 너 왜 이래? 미쳤어? 정필승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한다는 취지로 하는 말입니까? 네, 인정합니다. 저 지금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정필재 피고인도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난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얘 혼자 한 짓이라고요. 정필재 피고인은 이제 증거가 생겨서 유죄가 될 수도 있어요. 저 재판장님, 제가 피고인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차후의 기일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판사가 개소리 씨부리고 있잖아. 정필재 씨 그만해요. 증거가 어딨어? 지금까지 변호사가 증거 없다고 쎄 빠지게 얘기했잖아. 방금 정필승 피고인이 한 자백이 본인한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요? 그럼 이 자식은요? 증거 없이 자백만 있을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필승 피고인은 증거가 없이 자백만 한 상황이라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자백을 했는데도 무죄고 난 유죄라고. 그럼 저 자식이 지만 살겠다고 날 팔아먹었다는 소립니까? 의도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그래요. 변호인, 어떻게 차후에 진행을 할까요? 예. 만일 내가 자백을 하면요.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자백을 하면 이 자식도 증거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이 자식도 유죄죠? 그쵸? 젠장 씨. 네, 합니다. 할게요. 정필재 씨, 흥분하지 말고 일단 나랑 상의를 하고 차후의 기일에 이 얘기를. 이 자식이 무조건 안 죽였다고 잡아떼라고 했거든요. 그럼 둘 다 무죄로 풀려날 거라고. 그래서 같이 죽인 거예요. 얘가 짜고 난 찔렀어요. 그렇지, 필승아? 닥쳐. 닥쳐! 아이 그만해요. 너 때문에 다 닥쳐! 닥쳐,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네가 말하지 말았어, 너!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저는 그동안 감춰져왔던 진실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들, 그리고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덮으려 했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이번 재판에서 입증해낼 것입니다. 재판장님,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불과 며칠 전 사명그룹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 상태가 됐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까? 나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집에. 참고하죠. 이성규를 죽이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차민호입니다. 민호? 우리 민호 죽었는데
우리 민호. 이성규만 죽이면 모든 게 덮일 거라고 구치감에 있는 이성규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있습니다. 검사는 정상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자제하세요. 그럼 윤지수를 찌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차민호입니다. 차민호 죽었어. 차민호 죽었다고. 우리 민호 죽었다니까. 우리 민호 죽었어. 우리 민호 죽었어. 우리 민호 죽었어. 피고인 진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라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잠든 박정우 씨를 제가 마취시키고 나와서 윤지수 씨를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차민호가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나와 왼손으로 2차례 찔렀습니다. 우리 민호 죽었다니까. 우리 민호 죽었다니까. 지금 민호 얘기해. 우리 민호 죽었어. 우리 민호 죽었다고. 우리 민호 죽었어. 우리 민호 죽었다니까. 재판장님, 휴정을 요청합니다. 인정합니다. 피고인의 상태가 진정될 때까지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서희가 돌아서는 바람에 이미 증거와 증언들이 넘치는 상황이고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정신감정으로 빠져나갈 생각만 하십시오. 판사하고도 얘기 끝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신문하겠습니다. 검사 측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변호인을 통해서 답변을 얻으시죠. 재판장님, 정말 피고인의 상태를 믿으시는 겁니까? 감정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2차 정신 감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구속 이후로 피고인은 약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서 제 감정을 할 경우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네. 추후 2차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누굽니까? 나연희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증인, 남편분 차선우 씨가 사망한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됐습니까? 차민호 씨가 자살했던 날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죠? 차민호 씨가 집으로 왔습니다. 선호 씨가 되어서.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까? 불쌍했습니다. 형인 차선호를 죽이고 차선호인 척 살아가는 차민호가 불쌍했다고요? 왜죠?
사랑했으니까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며 점점 변해갔어요. 그러다 제가 차선호 씨와 결혼한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호 씨인 척 다가오는 차민호 씨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9개월이 흘러가 버렸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밝히는 거죠? 제 아들 때문입니다. 제 아이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갈지가 중요했습니다. 차민호 씨가 차선호 씨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아이는 그런 아버지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제 아이의 아버지는 여기에 있는 차민호 씨입니다. 별이야, 당신은 은수에게 좋은 아버지예요. 나 아버지 아니잖아. 차선호가 아버지잖아. 내가 죽인 차선호가 아버지라고. 내가 죽인 차선호가 나 아버지 아니라니. 민호 씨, 이제 그만해요, 제발. 당신도 힘들어했잖아요. 선호 씨로 사는 걸. 우리 죄값 치러요. 은수에게 말해줄게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검사 측 구형하세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자살로 위장해 형을 살해하고 형의 신분을 위장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오직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살인 및 살인 교사를 계속해왔고 무고한 피해자만 희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거짓된 연기로 법의 처벌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합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을 사유와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250조, 형법 제31조, 형법 제25조에 의거 살인, 살인교사 및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피고인 차민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정현수와 민영우는 이미 사망한 양진호, 이재호, 김민구, 성재현,
그리고 행방불명 상태인 고찬호와 함께 2003년 7월 11일 오후 5시경 경기도 고양시 현진동에 있는 창고로 피해자 박수영을 유인해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후 성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정현수 민영훈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합니다. 민영훈 변호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다. 정현수 변호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2003년 7월 현진동 사설 창고에서 그 당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박소영 양을 특수 강간했음을 인정했죠. 네. 그리고 피고인은 신문 과정에서 박소영 양의 가해자로 총 7명을 지목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피고인 본인, 유명 셰프였던 양진우, 최근에 살해된 이재호, 물탱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김민구, 성재현, 행방불명이 된 고찬호, 그리고 마지막 한 명. 그러니까 그 사건 당시에 가담했던 마지막 공범 한 명이 이곳에 있다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누구죠? 지목하시죠. 누굽니까? 피고인 정현수 씨를, 그러니까 본인을 당시 사건의 공범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피고인 민영훈 씨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사가 증거도 조작하고 증인도 조작해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재판장님, 이건 당시 사건의 담당 형사로부터 받은 피해자 박소영 양의 진술 조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해자 명단 7명 중에 한 명에 분명히 정현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영이가 13년 전에 쓴 조서라고요? 그런 게 지금까지 제대로 남아있다고 쳐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검사님? 예? 안 그래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사건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죠. 피고인 정현수 씨는 그 당시에 나머지 가해자 6명과 꽤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물론 학교는 달랐지만 서로 자주 만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이였어요. 사건 당일인 7월 11일도 각별한 사이 아니었고요. 내가 쟤네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경멸했는지 알아요? 근데 뭐 친구?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피고인은 제가 물을 때만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내가 피고인은 검사가 질문할 때만 답을 하세요. 다시 시작해볼까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3년 7월 11일 대략 한 오후 5시에서 6시경 가해자 중 한 명이었던 양진우가 피해자 박소영을 유인해서 현진동 사설 창고로 데려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진우가 아니라 이재호였어요. 이재호였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호가 박소영을 창고로 유인한 뒤 처음부터 분위기가 험악했던 건 아니었으나 곧 술을 마신 고찬호가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그리고 이에 박소영이 도주를 시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아니요, 다 틀렸고요. 고찬호가 아니라 저 새끼 쟤 민영훈이랑 양진우가 소영이가 도망가는 거를 쫓아가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그 다음은 김민구가 자꾸 틀리네. 김민구가 아니라 이재호가 먼저. 피고인은 꼭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그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요. 정현수 씨. 그거는요, 그거는 나중에 내가 다 들었으니까 애들한테. 그래, 좋아요. 그렇다면 그 현장에 있던 가해자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7명이잖아요.
그러면 사라진 사람 4명에다가 사라질 사람 3명. 7명. 그렇다면 그 7명의 이름을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짜증나게 하네 자꾸. 내가 굳이 꼭 얘기해야 돼요? 네.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재호, 양진우, 민영훈, 김민구, 성재현, 고찬호. 그리고요. 다시 할게요. 이재호, 양진우, 민영훈, 김민구, 성재현, 고찬호.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나요? 피고인. 누구지? 그 마지막 남은 한 명이 누굽니까? 말씀하세요, 피고인. 대체 마지막에 남은 한 명이 누군지 말씀하세요. 야, 조현수. 너잖아. 야, 너잖아. 어쩌면 정현수는 가해자였을 확률이 높아요. 형사님이 보관하고 있던 가해자 리스트에 정현수 이름도 있었어요. 피해자 박수영의 모친을 다시 찾아가서 확인해본 결과도 마찬가지였고요. 정현수의 옛날 사진을 보자마자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는데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기억을 지우거나 바꾸거나 한대요. 그래, 맞아. 나 어릴 적 기억처럼. 정현수도 기억을 왜곡한 거 아닐까요? 자신이 가해자였던 사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기억을 왜곡한 거죠. 야, 이씨.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아니야. 너 맞아. 나 아니라니까. 내가 저 새끼들이랑 똑같아 보이냐? 결국엔 너도 똑같은 새끼야. 너도 그냥 저 새끼들 중에 한 명이잖아. 아니야? 검사, 본 재판부가 들리도록 크게 질문하세요.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이었던 피고인 정현수는 나머지 공범 6인과 함께 피해자 박소영을 창고로 유인, 거부하는 박소영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피고인! 또아씨! 야, 넌 알잖아. 나는 쟤네들이랑 달라. 나 있잖아. 나는 쟤네들 심판하고 응징을 한 거야. 글쎄요. 내가 저 쓰레기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렸지. 너 알잖아, 너는. 그렇습니까? 그럼 증거는요? 증거는 있습니까, 피고인? 증거 있어요? 이거였구나. 너 걔네들이랑 똑같은 놈 될래? 아니면은 네가 걔네들 다 죽였다고 네 스스로 입 열래? 이거구나, 맞지? 그치? 지금 피고인은 본 재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까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특수강간죄로 기소된 피고인 정현수는 현진동. 현진동 굴다리.
현진동 굴다리 네가 찾는 증거 다 있어. 그만해.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법원 인테리어 진짜 컬러 매치하고는. 야, 니들은 이런 데를 어떻게 다니냐? 저희는 원래 피고인 대기실에 안 들어옵니다. 아, 귀하신 몸께서 저 때문에 특별히 와주셨구나. 이거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대표님. 재판이 씨. 마음 편히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이 바퀴벌레 하나 밟아 죽였다고 몰매 맞는 느낌이야. 아니, 내 회사에서 내 마음에 안 든 놈 벌 준 게 뭐? 아,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안 된다니까. 이 자본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고개 약간만 숙여주십시오. 갑시다. 선고 유예 받으라. 사건 번호 2018 고단 159 피고인 이호성 선고합니다. 피고인 반성 많이 했어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아니 반성을 하셨냐고. 예? 아, 본의 아닌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께 유감을 표합니다. 내 말은 반성을 했느냐, 즉 잘못을 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불미스러운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아니 왜 국민한테 죄송해요? 피해자한테 죄송해야지. 피해자한테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500만 원. 예? 나 변호사비 얼마 썼어요? 수십억 쓰지 않았어요? 피해자한테 쓰는 돈의 몇천 배를 변호사한테만 쓰고, 그렇게 사이즈로 차별하면 사람 기분이 좋겠어요? 자존심만 상하지? 반성합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반성 안 하네?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호성을 징역 7년에 처한다. 7년? 2018년 3월 20일 피고인이 전무이사 대표직을 수행하는 오성건설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오성정밀의 제3설비라인 작업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신교종을 청소불량의 이유로 상해를 입혔다. 오성그룹 후계자 이호성 전무 징역 7년이요. 집행유예였고 실형으로 7년이라고. 재벌 3세 예상을 깬 법정 구속. 파결 넘은 충격으로 헤드라인 뽑고 일단 기사부터 발라. 사건 후 피고인은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본 판결의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야! 이게 재판이야? 이게 대한민국 법이야? 조용히 하세요. 자기가 무슨 재판이야? 이씨. 당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 조용히 안 하면 감치 선고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판사면 다야? 야, 너 나 몰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10일 선고합니다. 야! 너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봐. 마지막에 누가 죽는지. 한마디만 더 하면 감치기가 늘어나요? 어? 야, 한수아! 감치 20일 선고합니다. 더 해봐! 암치 30일 때려버릴 테니까. 씨. 뭐야 이거? 반성 좀 하고 삽시다. 에? 저기